안녕하세요. 우리 맨디님들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의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의도는 금융과 정치, 그 다음에 쇼 비즈니스의 중심이죠.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본 곳, 그리고 저한테도 좀 생소한 곳을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국회를 와봤는데요. 이 국회 뉴스에서는 많이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와보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먼저 국회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은 방문은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박물관은 의외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은 민주주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쉽고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국회의 발자취가 좀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 체험관이 있어서 그런데요. 재헌국회가 48년에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까지 국회가 걸어온 시간을 차분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 저는 먼저 이렇게 국회의원이 한번 돼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국회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저도 만약에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여기를 와봤으면 꿈을 국회의원으로 꾸지 않았을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앞에서 회의할 때 국회의원이 하는 모션도 한번 취해보고요.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찬반 투표를 하는 모의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은 사실 촬영이 불가능해서 잠깐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뭐 재석 의원 몇 명에서 내가 찬성과 반대표를 누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뉴스에서 가끔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게 마치 저한테 무슨 권력이 있는 듯한 착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 게 아닌데, 그죠? 발길을 돌려서 박물관에 왔습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기록 한 권, 낡은 의사봉 하나까지도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국회를 자주 접하긴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 박물관으로 오면요, 그 시간을 따라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를 따라 걷다 보면요, 헌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공간도 나오고요. 또 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도 그 역사도 잠깐 나오고요. 또 이 국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고를 했는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토론했는지 이 도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들도 참 많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문서에 도장을 찍고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서 역사에 남긴다라는 의미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거창한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과 어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 꼭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입법을 하고 나라를 운영해 왔는지를 박물관을 둘러보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역사라는 게요,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라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서 정말 진실되게 기록된 것들, 실제로 이렇게 박물관에 남아 있잖아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거짓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는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증거에 따라서. 때문에 누군가 어떤 강력한 독재 권력을 가지고 진실을 감추고 역사를 호도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증인들도 너무 많은 거죠. 바로 국민들이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6월 항쟁을 거쳐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듯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게 바로 이 민주주의, 이 국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괜히 거창하게 했죠. 사실 이 공간이요, 굉장히 여러 공간으로 나눠 있어서 볼 게 많은데 영상에서는 뭐 다 담기는 힘들어서 그냥 스쳐서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게 공짜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회의장 체험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What can you say when love goes away that hasn't been said before? 그리고 여기 국회 마크가 커다랗게 있죠. 이게 한자로 돼 있죠. 이거는 원래 국회의사당에 있던 건데요, 지금은 한글로 바뀌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게 지름이 뭐 2m인가 뭐 1.5m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직접 와셔서 보시면 나름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박물관은요, 또 보물도 많아요. 찬찬히 둘러보면 신기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국회의장님 통해서 어떤 외교적 관계로 오가는 선물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들도 외국에 나가면 선물을 받잖아요. 그게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실에 다 보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국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회가요, 안으로 들어오면요 굉장히 공원 같아요. 조용하고 차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이 나라도 날씨도 너무 맑아서 하나의 조용한 도시에 온 듯한, 이 방송국도 있어요. 국회 방송국. 저는 다음에는 국회 도서관에 왔는데요, 여기는 입법조사처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은 저도 뭐 몇 번 자료 찾으러 온 적도 있었는데 들어가는 게 여간 까다롭지가 않아요. 가방도 뭐 보관해야 되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렇게 와서 먼저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이 국회 도서관 식당이요 굉장히 싸요. 맛은 뭐 싸니까. 도서관은 뭐 그냥 도서관 같아요.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근데 이날은 좀 주말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뭐 공부들을 안 하나? 아무튼 이게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는 게 참 인상적이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둘러보면 재미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졌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세련됐어요. 내부도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물들도 전시돼 있고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디서 보겠어요, 그죠? 네. 어쩌면은 이 국회라는 건요, 단순히 입법, 법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도 뭐 이런 데 와보면 드는 것 같아요. 이 국회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입법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도 보관돼 있고요. 각종 논문들이 엄청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나 박사,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들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보는 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로댕도 있고요. 도서관 앞에는요, 정말 멋있는 설치물이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 독립투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설치물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국회에 이렇게 독립투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시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논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종군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독립투사들이 인터뷰 내용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이 좀 뭉클해요. 저는 도서관을 나와서 국회 정원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정말 고즈넉하고요. 이 산책길처럼 돼 있는 곳도요, 참 좋았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랬는지 의원들도 없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말 긴장감 있고 뭐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렇게 국회 정원은 정말 차분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본관을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본관을 가기 전에 좀 다리도 쉴 겸 국회 안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강변 서재라는 카페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카페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웠는데 신랑 신부가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행복하게 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카페가 참 독특해요. 전망대가 같이 있는데요, 이름이 강변서재라서 그런 건지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좀 얄궂은 건요, 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사당 쪽에서 바로 주차장으로도 내려갈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한참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이 한강 너머의 서울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맑아서 건너편 북한산도 잘 보였고요.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본관, 본회의장으로 저는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회의사당 쪽에서 바라본 이 여의도의 전경이요, 사뭇 멋있었어요. 또 온 김에 모처럼 또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한번 찍어봅니다. 이 국회의사당은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건물의 규모가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국회의사당은 1975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하여튼 여의도가 국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 광화문 쪽에 있었죠. 지금의 서울시 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을 설계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권위가 아니라 균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길게 뻗은 외관은 국민을 향해 열린 공간을 상징하고요, 가운데 돔은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기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민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 국회의사당 내부도요, 동영상 촬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담았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권위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좀 답답하죠. 균형이 아니라 권위만 내세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분들의 모든 권력은 자신들의 머리와 손과 돈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들은 왜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 돔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릴 때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핵폭탄이 있다라는 철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국회의사당을 지나서요, 여기는 더 현대인데요. 저는 이 백화점을 처음 와봤어요. 말로만 들었는데요. 여기를 온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 더 현대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이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큰 백화점을 져놓고 이렇게 공간을 비워둔다? 물건을 팔아서 이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백화점이. 근데 가장 중요한 꼭대기층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사진 한 장을 보고 여기를 왔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어요. 지금 시즌은 아니라서 화려하다기보다는 시원하다, 탁 트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너무 더울 때는 그냥 공원 같은 데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로 여기 주차장이 무지하게 비싸요. 뭐 여기서 뭐를 먹거나 사면 한두 시간씩 할인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5만원 이상 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국회의사당에서 굉장히 싼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갖고는 주차비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촬영을 했습니다. 한 번쯤 와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더 현대까지만 봤고요. 자리를 옮겨서 자투라라는 김포에 위치한 카페에 왔습니다. 이 카페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소문이 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심상치가 않아요. 입구라고 써있지도 않고요, 안내도 안 해줘요. 또 들어가면 벽이 하나 있는데 모르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비밀 단추를 눌러야 벽장같이 열리고요. 또 문에 들어가면 또 문이 나와요. 귀찮죠?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으니까요. 마치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 보면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에 들어가는 골목이 긴데요, 이 터널처럼 돼 있어요. 지붕이 좀 독특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커다란 야자수 잎을 덮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조금 있다 보면요, 개미집에 들어와 있는 듯한, 내가 개미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커다란 개미집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는 장소들도 이렇게 동그랗게 구별을 해놓은 데가 많은데요, 저희는 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밑바닥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렇게 구석구석을 가보면요, 정말 개미집처럼 돼 있어요. 카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요, 이게 천정이 나무 같은 재질로 덮여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공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금방 코가 막히고, 또 커피값도 굉장히 비싸요. 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뭐 저랑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의도를 잠깐 둘러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나머지 여의도를 여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